기자들 앞에서 간단하게 추모하고 한 말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민 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미래가 희망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그런 가운데 저는 그동안 제 삶이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는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잇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어느 후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 유정복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걸어온 길, 제가 생각하는 이 국가관, 그리고 공직 철학,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가선 기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의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쟁력과 왜 권선 후보가 정도 네, 사실은 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대상으로 출전을 할 때 완전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과거의 경력과 실적과 언행과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상대 후보가 지금 유력한 후보가 나온다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확실하게 국민들이 대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확인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화려한 언행이 중요하지 않고 또 멋진 공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선동과 분열과 가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진실과 정의와 오직 미래만을 보고 살아온 후보는 명백한 대비가 되는 거고, 이것은 완승 완패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거리 선거인데요. 현재 탄핵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헌재는 단심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되돌아질 수도 없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해야만이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재 판결은 당연히 승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정치권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진영의 논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진실의 창을 열고 정의의 광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시장직을 사퇴를 하시는 건 아니고 휴가를 쓰시고 경선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경선 완주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인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결단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은 또 300만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선 과정이 있지만은 제가 해야 될 일을 그거는 분명히 챙깁니다. 어제도 지금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기업인을 모아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내일도 그렇고 제가 해야 될 일에 그거는 책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이것이 어떤 경선의 완주를 하지 못하고 하고 이런 문제를 따져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제 목표를 향해서 그 성과를 거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는 것도 그건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경선 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선 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뻔한 경선, 그래서 국민에게, 당원에게 감동이 없는 경선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즉 정말 흥미진진하고 또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뜻밖의 승부의 속에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 월드컵을 하면서 그 중에서 4강, 8강을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하거나 한다면 그 월드컵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즉 지금 늘 거론되는 분들, 이것을 주식으로 치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여론조사만 단순해서 한다 했을 때 오는 무감동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죠.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얘기는 그게 아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그런 초우량주 급등주다 이렇게 좋게 표현도 해줍니다. 저는 이제 출발을 하면서 같은 그런 출발선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맞서서 매든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서 김문수 장관이나 그리고 또 이철우 지사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온 예비 후보들보다 시장님이 이재명 대표와 맞서기에 딱 좋은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부분이 대척점이 됩니다. 그것은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더 공직생활을 오래 하고 제가 더 시장을 더 오래 했습니다. 국회의원 제가 더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길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법인카드를 쓰다가 거래 정지가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법인카드를 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비서관들이 쓰고 해서 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개인용품을 구매하는 거 이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거래 중지된 그 시장하고 법인카드를 갖고 가족이 뭐 초밥을 샀는지 샌드위치를 샀는지 세탁을 했는지 이거는 도대체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지 그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저는 모든 부분이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적을 한다면은 이거는 완전 완승 완패가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